과학은 항하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항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강 2부 오늘 바로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기압에 대해서 공부했죠. 근데 2부는 바람이죠. 그때 선생님이 그 앞강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바로 기압차하고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바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고 있죠?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요. 선풍기도 없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 차이에 따라서 불게 되는데요. 자, 두 지점에 기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로 들어 선생님이 여기 그림으로 좀 나타냈는데요.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요. 자, 불어오는 방향이 바로 바람인데 내가 밟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내가 하늘에 공중부양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이 얘기해요. 얘들아, 바람은 지표를 기준으로 불어오는 방향을 체크하는 거야. 그게 과학에서는 기준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표를 기준으로 위에 게 아니라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따라서 불어오는 겁니다. 불어오고 있는 거죠. A에서 B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압차를 살짝 보시면요. 여기가 높은 고기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입니다. 말 그대로 봐요. 공기가 강해서 지표적으로 뭉쳐서 내려오죠. 어떤 바람이 나에게 쫙 세게 밀어줍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 공기가 많아지는 만큼 무게가 커지게 되는 거죠. 즉 공기가 갖고 있는 무게의 힘, 즉 기압이 높은 상태. 많이 가진 것이 A 지점에서 적은 쪽으로 주는구나. 여기서 보면 지표에서 공기가 위로 상승합니다. 즉 위로 다 분산되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러주는 힘이 지표에서 약하게 되는 거죠. 즉 많은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A에서 B로 오게 되는 거죠. 즉 바람은 수평 방향으로 지표를 기준으로 불어오는 방향을 체크하는 건데요. 어디서? A에서 B로 불어오는 거다. 즉 A는 고기압, B는 저기압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바람의 두 지점 기압차에 따라서 되는 건데요.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되겠습니다.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다음 강의나 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고기압 같은 경우 시계 반대방향 불어 나간다,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될 거예요. 거기도 한 팁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그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압차가 바로 바람이구나. 수평 방향으로 불어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바람은 항상 똑같아요. 세기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바람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압 차이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자, 바람의 세기가 세다라고 일단 기압 차이가 세다라는 겁니다. 자, 기압 차이가 셀수록 바람이 센 거고요. 기압 차이가 약할수록 바람의 세기가 약한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만약에 기호를 얘기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의 A가 기압이 높은 거, B가 기압이 낮은 거, 바람은 불어온다 A에서 B로 그림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과 바람의 종류를 좀 볼 건데요. 해륙풍이 있고 사실은 계절풍이 있습니다. 딱 봐도 이거 외울 거 아니죠? 해륙풍이라고 하는 건 바다의 자, 육지의 육입니다. 자, 즉 바다와 육지에서 서로 오고 가는 바람인데요. 이거는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고요.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 더 잘 출제율이 높은 해륙풍을 가져갈 건데요. 사실은 학교마다 해륙풍과 계절풍을 섞어 출제하는 학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가 성취도가 좀 높다.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좀 꼽니다. 그래서 해륙풍 너무 쉽기 때문에 계절풍 따로 두지 않고요. 두 개를 섞여서 출제하는 경향이 좀 크니까 우리 학교의 성취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은 선생님의 깨알 자랑을 하면 성취가 높은 학교, 여의도 학교부터 해가지고 일반 중구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은 저쪽에 그 강북구에 있는 학교에서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성취도가 낮은 학교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해력분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육지예요. 그리고 바닷물, 이게 파란색이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게 바로 바다입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해가 떴다고 무조건 낮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림을 선생님들이 일부러 낚으려고 유치하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대류를 화살표로 나타낼 건데요.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낮에는요, 모래가 있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육지 쪽이 먼저 가열이 되죠. 가열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벼워진 공기가 위로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환을 해요. 이게 대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지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포인트냐면 이 아랫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불어옵니다. 어디서 어디? 바다에서 육지로. 자, 바다에 짜죠. 한문을 좀 쓸게요. 바다에서 부니까 바다, 해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얘기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낮에는 해풍, 밤에는 반대요. 육부 이겁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팁 줄까? 이거 아마 O2에서 선생님이 암기팁을 그때 이제 검수하다가 제가 암기팁을 줘가지고 아마 거기 썼을 텐데, 낮에는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 외우기에 딱 좋아요. 안 헷갈리려고. 낮에는 뭐가 떠? 해가 떠요. 해가 떠요. 해풍. 밤에는 원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외우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고기가 땡기죠. 밤에 고기를 주로 먹죠. 고기 육풍. 이렇게 외우셔도 좀 쉬워요. 이거 한 15년도 더 된 일인데요. 좀 규모가 큰 학원이었어요. 그 학원에서 어떤 전교 1등 학생, 경기도권의 그 학생이 발로 시작하는 학교예요. 거기서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선생님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친구를 위해 제가 암기 팁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그 남자애가 그랬어요. 뭐? 그랬더니 낮에는 해가 뜨는 건 알겠는데 밤에는 고기가 땡기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육풍이라고 외우라고 쉽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 볼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일단은 낮에는 육지 쪽이 기온이 높죠. 밤에는 상대적으로 바다가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바다 쪽이 높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자 보세요. 자, 가열된 공기 같은 경우에는요. 부피가 늘어나요. 공기가 팽창하게 돼요. 이거는 좀 추가적인 심화학습인데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공기 덩어리가 열을 받으면 점점점 팽창해요. 그쵸? 팽창하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바람에 질량은 일정한 상태죠. 공기양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값이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공기가 온도가 높은 것은 상승하고요. 낮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열을 빼앗겼으니까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가 수축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커집니다. 수축하니까 보세요. 수축하니까 나눠주는 값이 줄어드니까 밀도가 커지게 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하강하게 돼요. 지표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압이 높은 거고 지표 기준에서는 어때요? 기압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어온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 낮에는 육지 쪽이 가열이 잘 되니까 쉽게 되면서 위로 상승하니까 지표 쪽은 공기가 위로 날아가 버리니까 기압이 낮은 거죠. 반면에 바다는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그쵸? 바다가 늦게 식기 때문에 이쪽이 기압이 낮고요. 육지가 높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요.
자, 볼게요. 어떻게 되지? 이거를 여기다 썼으면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낮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풍이라고 얘기했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갑니다. 반면에 밤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이 화살표를 쫙 긋잖아. 쫙 긋잖아요. 기압입니다. 기압. 이것도 팁인데요. 자, 화살표로 쫙 그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육지네. 화살표 그으면 어떻게 돼요? 육지에서 바다네. 육지에서 바다죠? 바다에서 육지네. 바다에서 육지죠? 높은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걸 부등호를 제대로 하면 선만 그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반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부러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요거 기압만 제대로 하면 기압이 높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낮이고 그 다음에 육풍이 밤이다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육풍은 말씀드렸고요. 계절풍은 우리 학교에서 설명하는 학생들만 뭐 북서계절풍, 그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완전 반대예요. 이렇게 불든지 이렇게 불든지. 요거는 계절풍을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율이 높은 것만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꼭 잡아드릴게요. 필수로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이제 항아쌤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적용 기출 문제. 항아쌤이 낸 문제였습니다. 몇 년 전에 낸 건데요. 자, 끝이 막힌 가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넣고 수은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세웠던 유리관 속의 수은의 높이가 h였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 지점에 멈췄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점이에요. 왜냐면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고 그 학교가 성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일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를 4점에서 5점, 배점을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같은 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출제하면 거의 다 100점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성적, 분포도 100분위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중3 학생들 입시하면서 학교를 좀 보내봤기 때문에 백분율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중2 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중3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아, 지금 중3이죠? 근데 이거 미리 듣고 있는 중1, 2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험관을 기울이면 이건 1부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H의 높이가 변한다? 아니죠. 기울이거나 굵어지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1기압은 무조건 76cm HG라고 말씀드렸어요. 옳지 않습니다. 2번. 유리관의 굵기가 굵어지면 H의 높이 변한다? 상관없죠. 높이 상관없고 굵어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3번. H가 76cm인 경우는 1기압인 거죠. 1기압은 헥토파스칼로 따지면 1000 틀렸죠? 1013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얘기하더니 1023으로 나왔으니까 오답입니다. 4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부족하죠. 공기가 부족하니까 눌러주는 힘이 약하죠? 뭐가 약해? 수은의 면을 눌러주는 여기 있는 기압이 약해지죠. 여기가 약해지면 여기는 진공 상태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누르는 힘, 공기하고 관련 없는 여기에 힘이 세지게 되면서 높이가 낮아지고 여기 수은면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 H가 높아지나요? 아니요. 여기가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압, 여기를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강해지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약해져서 얘가 더 세게 누르는 것처럼 이게 수은 기둥에 느껴지기 때문에 얘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수은 대신 물을 이용하면 1기압에 10m. 공기 기둥이면 뭐 얼마였죠? 공기 1000km였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5번.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교환 만드는 되게 힘들었어요. 조만간 제가 블로그를 좀 개설할 생각입니다. 교환은 이제 블로그 쪽에다가 조금 하고 그리고 이웃으로 그 가입하신 분들 무료예요, 무료.
그 학생들에게만 제가 이제 교환을 배포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교환도 이제 한글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 높게는 지금은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다 조교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자본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작업이 되는 대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교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데까지 5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온라인 사이트들이 매년 촬영하는 곳도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찍으면서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가려서 들으시는 거가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들면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방과 후 이런 거 말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건 교사와 강사를 겸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깨알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거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11강이에요. 자, 기단과 전선, 기단 1부, 전선 2부로 나누어 볼 겁니다. 사실 이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소단원이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거를 중간고사에 다 뽑지 못하고 이걸 다음 고사로 끌어가곤 하죠. 자,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공부해서 이거 중3이 고등학교로 그대로 올라가니까 실력 쑥 쌓는데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고요. 항아쌤이랑은요. 그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과학은 항아다. 안녕.